안녕하세요. 유튜브로 만나는 수능국어 무료인감 박민석입니다. 지난 시간에 비문학은 이러이러한 게 중요하니까 마지막까지 명심하자 하는 영상을 올려드린 바 있는데, 오늘은 마무리로 화법과 작문, 그리고 문법, 그리고 마지막 문학까지 이러이러한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지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들을 당부하는 영상으로 시작해볼게요. 구독, 좋아요. 화법과 작문 1번, 속도보단 정확도를 추구하자. 그동안 추구했던 건 이거였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연습은 계속 속도를 올리기 위한 방향이었으면 좋아요. 근데 그 연습이 어차피 없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실전으로 간다면 속도를 내려다가 괜히 잘 안 읽히는 상황을 직면해서 당황하거나, 아니면 속도가 생각보다 안 나서 시계 봤더니 막 이상한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당황하거나 하는 것들이 문제가 될 거라서 속도보다 무조건 정확도를 추구하세요. 그럼 속도를 추구했던 연습이 의미 없어지는 거 아닌가 싶겠지만 어차피 따라온다고요. 어차피 속도는 오를 대로 올라 있어요. 의식하지 않아도. 그래서 정확도를 추구하면 아마 속도랑 정확도 둘 다 어느 정도 잡을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 화법과 작문은 확신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이랬는데, 1번부터 5번까지 선택지를 다 확인하면 뭐 정확도적인 측면에서는 가능할지도 모르지만 오히려 더 불안해지고 시간도 더 가서 막 시험 운영이 말려요. 그래서 정답일 것 같은 선택지를 여러 번 확인하는 거예요. 그것의 근거를 여러 번 확인하고요. 만약에 가능하다면 이 문제는 이렇게 냈구만 하는 출제 의도까지 생각할 수 있으면 진짜 대박이에요. 보통 근데 근거 선에서 아마 확인이 되겠죠. 확신은 갖고 이 문제는 무조건 맞췄어, 이렇게 냈고 난 이렇게 풀어냈다고 하는 생각이 있어야 앞에 1번부터 10번까지 10문제가 그렇게 다 맞았다는 확신이 쌓여야 뒤에 문법, 문학, 비문학 가면서 좋은 영향을 계속 뒤로 끼칠 수 있어요. 중요합니다.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문제풀이를 하자 하는 내용 정도였네요. 3번, 긴장 푸는 방법. 이건 제가 하는 방법인데요. 저는 긴장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해요. 1페이지에 화법 지문이 안 읽힌다. 뭔 소리지? 하면서 다시 읽게 되는 순간 시험 운영 말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머리나 눈이 긴장을 할 것 같아서 뭐를 움직이냐면 손을 움직여요. 어떻게? 약속된 행동대로 움직일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1번 문제는 유형이 고정되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반드시 푸세요 라고 풀이법적인 이야기는 이 영상에서 하지 않을게요. 자기만의 풀이법이 있는데 바꾸려고 노력하다가 망할 수도 있으니까. 다만 1번 문제의 유형은 언제나 그대로 나왔었고 앞으로도 그렇게 나올 거예요. 그럼 대비된 자기만의 무언가가 있어야겠죠. 그 자기만의 무언가를 언제나 약속해놓고 그대로 손을 움직여서 행동하세요. 자기만의 풀이법대로 손을 움직여라. 그래서 1번을 해결하고 그것의 영향을 2번과 3번에 끼칠 거예요. 그리고 딱 여기까지가 첫 페이지예요. 첫 페이지를 잘 정복하는 건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첫 페이지에서 약간은 속도를 좀 내주는 것도 좋아요. 그런 다음에 한 페이지 딱 넘기면 4번부터 이제 또 문제들이 쭉 있을 거잖아요. 거기부터 이제 완전 정확도 위주로 가면서 시험 운영을 하는 거죠. 1, 2, 3번을 어떻게 하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단 2번과 3번은 유형이 어느 정도는 고정돼서 나오지만 그 예상하는 유형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동안의 내용들을 보니까 그렇거든요. 1번은 무조건이고 2번은 미리 연습한 유형이 나올 확률이 높은 정도다. 그러니 1번, 2번, 3번은 그동안 나왔던 유형들에 대한 풀이법을 준비해 놓을 가치가 분명히 있다. 쓸모있게 쓸 확률이 높으니 준비하자. 그리고 손 먼저 움직이면서 긴장을 풀고 1페이지를 잘 해냈어 하는 생각으로 2페이지, 3페이지 이렇게 좋은 영향력을 뒤로 행사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단, 안 되는 경우가 있죠. 안 되는 경우는 그냥 화법도 지문부터 쭉 읽고 푸시는 경우. 그러면 긴장 풀 방법이 딱히 없어요. 혹은 풀이법도 잘 모르겠고 난 긴장되면 손이 안 움직인다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생각해 볼 수 있다. 문학의 운문부터 푸는 것도 고려해봐라. 이렇게 풀면 풀이 순서가 이렇게 돼요. 연계된 운문이겠죠? 그 다음에 화작문 풀고, 보통은 여기에 문학 독서 이렇게 푸시던데요. 독서 문학일 수도 있고요. 요거의 장점은 뭘까요? 아는 게 나와서 심리적인 안정이 생긴다. 안정감이 생긴다. 요 정도예요. 긴장이 너무 돼서 미치겠다면 이런 것도 고려는 해봐라. 단 고려만 하고 끝내면 안 되고요. 남은 시간 동안 요 순서대로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익숙해질 때까지 연습을 하셔야 돼요. 연습을 안 하고 그냥 바로 적용하는 건 꽤나 도박일 수 있고 오히려 평소 같지 않아서 더 말릴 수도 있어요. 푸는 순서는 저는 추천하는 순서는 있었죠. 다만 이 영상에서도 언급은 하지 않을게요. 근데 익숙한 걸 먼저 풀어서 긴장감을 낮추기 위해서 하는 건 고려할 만하다 하는 내용 정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넣어놨습니다. 여기까지 화법과 작문이었고요. 여기부터 문법이요. 문법은 준비하셔야 돼요. 공부를 많이 해서 문제를 잘 풀 수 있게 준비하셔야죠. 어쩔 수 없어요. 그건
근데 문제 풀다가 당황할 수도 있거든요. 당황을 왜 하냐면 공부했는데 이거 뭐지? 마치 내가 공부를 덜 한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당황하고 문제 풀이를 그르칠 수 있어요. 여러분, 공부를 해도 어차피 안 풀리는 문제가 있을 거예요. 대부분은 공부를 잘했다는 전제 아래 심지어 빠르게 풀 수 있어요. 굉장히 정확하게. 근데 어떤 문제들은 차분하게 읽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알고 있는 것도 뭐 사용은 하겠죠. 근데 알고 있는 것보다 눈앞에 있는 시험지에 있는 그런 지식들을 찾아서 그걸 잘 확인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문제가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있을 거예요. 그 문제는 한글 맞춤법적인 내용이나 아니면 단어의 형성 혹은 단어의 의미 뭐 이런 내용들. 그런 거일 거예요. 당황하지 말고 미리 생각하라는 거예요. 어차피 읽어야 되는 문제가 존재할 것이다. 그건 나의 공부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거나 아니면 내가 잘못해서 그걸 모르는 게 절대 아니고 원래 그럴 거였다. 즉, 이 문제 빨리 풀고요. 여기에 시간 투자해서 좀 읽고 푸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문제를 만약에 다 맞췄다면 휴 다행이다 하시면 되죠. 얘는 당연히 다 맞춰주셔야 되는 거고요. 물론 공부가 더 됐다는 전제 아래. 중세국어 문법은 현대어 풀이와 1:1 대응이 핵심이다. 현대어 풀이와 1:1 대응으로 옛날엔 다 풀렸어요. 근데 다 풀리지 않을 수도 있겠어요. 9월 문제를 보니까 그렇죠. 1:1 대응이 그래도 핵심이다 라고 써놓은 건 이걸 먼저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지식을 물어본다 라는 그걸 인식하는 순간 머릿속에 하얘지면서 나 이거 모르는데 그럼 망했나? 아니고요, 여러분. 그 지식을 물어보는 선택지 말고 다른 선택지들은 분명히 1:1 대응으로 지울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지워서 확률이라도 높이세요. 그리고 지식이 필요한 선택지를 마지막에 남겨놓고 그거에 대해서 머릿속을 풀가동해서 생각해 보시거나 아니면 확률 높은 거로 찍으세요. 찍을 때도 확률을 높이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된다? 미리 지워놔야 돼요. 뭘로? 현대어 풀이와 1:1 대응으로 분명히 지울 수 있는 선택지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놓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선택지를 지우세요. 뭘 기준으로? 현대어 풀이와 1:1 대응. 중세어 문법을 아예 포기하신 분들은 현대어 풀이를 아예 가리고 자체 페널티를 주고 문제를 푸는 것처럼 푸세요.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현대어 풀이와 1:1 대응을 어떻게 하는 건지, 그리고 지식이 필요한 문제는 어떤 지식들이 필요한지 뭐 다른 영상에서 소개한 바 있는데 그 영상을 뭐 시간 되면 보시고요. 아니면 이것만 명심하세요. 현대어 풀이와 1:1 대응이 핵심이다. 요 말이요. 문학. 연계작품 공부하는 거 좋죠. 근데 연계작품을 공부하는 거에 어떤 효용성은 이런 것에 있어요. 마음의 안정, 정서적 안정. 거기까지여야지 너무 연계작품 공부를 뭐 하지 말라는 거냐면 내신처럼 사용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내신에서 해왔던 것처럼 연계작품을 사용하면 망해요. 필히 망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절대. 각각의 영역에서 떠올려야 되는 건 뭐 3가지 해놨는데 현대시는 일부러 써놨죠. 대략적이다라는 내용을. 엄청 자세한 뭐 시어의 의미 하나하나, 구절의 의미 하나하나, 표현법과 그것의 효과 다 외우지 마세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서 그 주제 아래 시가 자연스럽게 읽히면서 막히는 부분 없게끔만 준비하세요. 근데 문제 풀 땐 모든 내용 다 떠올리지 말고요. 대략적인 주제만 떠올리고 뭐를 더 해야 되냐면 보기의 방향성을 더해서 감상해야 돼요. 대략적인 것만 떠올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2번. 얘는 별표 하나 칠게요. 고전 운문은 다 떠올려야 돼요. 고전 운문은 진짜로 이건 좀 갑자기 이렇게 말해도 되나? 내신처럼 해라 말하고 싶네요. 다 알아야 돼요. 다 알아야 되고 그 다 아는 걸 다 문제풀이에 동원해도 돼요. 별로 상충되는 내용이 없을 거거든요. 고전 운문은 다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 적용해야 돼요. 다 모르면 되게 불리해져요. 뭐를 떠올리시면 좋냐면 9월 평가원에 만흥 있는 문제 세트 떠올리시면 좋은데 만흥을 다 아는 사람은 문제가 우스웠어요. 근데 만흥을 모르는 사람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당황하면서 문제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다가 망하죠. 고전 운문은 중요한 포인트들을 다 알아야 합니다. 3번. 현대소설과 고전소설은 그냥 아무것도 떠올리지 마세요. 익숙한 느낌만 가지고 그 순간 읽어야 돼요. 안 읽고 짐작으로 푸는 순간 망하고요. 또 내가 아는 인물의 성격을 무조건적으로 고정적으로 생각하다 망하고요. 또 내가 아는 주요 장면만 떠올리다가 망합니다. 현대소설, 고전소설은 어차피 읽히냐 안 읽히냐 싸움이기 때문에 읽히면 또 술술 읽혀요. 익숙한 느낌. 나 이 작품 알아. 그거면 돼요. 그거면 분명히 시험장에서 꽤나 강한 힘을 발휘할 겁니다. 아무것도 떠올리지 않아도. 오히려 무언가를 떠올리는 순간 힘이 줄어요. 아무것도 떠올리지 않고 그냥 나 이거 알아. 여기까지만. 그러면 술술 잘 읽힐 겁니다. 물론 보기를 통해 읽고 처음에 집중해서 읽으며 중략 앞과 뒤 집중해서 읽어라. 뭐 하는 내용은 다 다른 영상에서 말한 바 있죠. 그 다음 2번과 3번에서 각각의 문제풀이에 대한 어떤 방법을 좀 안내 드릴 건데 3번은 참고로 보기 문제가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보기 문제에 대한 풀이법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좀 자세하게 다룬 바 있죠. 그래서 오늘은 요거 표현상의 특징 혹은 서술상의 특징 문제. 저는 이렇게 구별해요.
문학의 내용과 형식을 물을 때 얘는 형식에 대한 문제다. 형식에 대한 문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풀자 해서 해놓은 건데 얘는 선택지가 있으면 앞에서부터 뒤로 쭉 읽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지 말고 먼저 지울 것들을 지우자 하는 내용을 먼저 생각하시고 읽어주면 좋아요. 1, 2, 3 쭉 한번 읽어보세요. 표현상의 특징, 서술상의 특징 문제는 특히나 표현상의 특징 문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표현과 그것의 효과. 앞에는 형식적인 측면의 선택지의 내용을 담았다면 뒤에는 내용적이긴 해요. 근데 되게 대략적인 내용만 담고 있어요. 1번과 2번은 어떤 내용 말하고 있냐면 내용에서 아예 틀려먹은 걸 먼저 지우자는 거예요. 괜히 국어 공부가 많이 안 돼 있는 친구일수록 어떤 일을 많이 하게 되냐면 나 이 표현법 아는데 앞에서부터 보다가 뒤에를 효과, 즉 내용적인 측면이 아예 틀려먹었는데 거기까지 가지도 못하고 앞에 보고 어그로 끌려서 그냥 찍어요. 그럼 아예 망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더 어려워져요. 문제풀이를 좀 쉽게 만들려면 아예 어긋나 버려서 표현법 따위는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지부터 지우는 게 좋다 하는 게 1번과 2번인데 1번과 2번의 근거가 좀 달라요. 1번은 대략적인 주제 가지고 지우는 거고요. 2번은 모든 내용을 다 떠올려서 필사적으로 지워라. 아는 게 많을수록 지울 수 있는 선택지 개수가 많아질 거예요. 남은 선택지는 쉬운 거부터 아예 없다고 생각하면 근거를 확인하다가 근거가 없으면 지우세요. 아니면 근거가 확실하면 그걸 여러 번 확인하고 화작처럼 고르세요. 확신 가지고. 이건 뭐 한번 읽어보세요. 가능성이 좀 낮아요. 표현상의 공통점을 옛날에 많이 물어봤지만 요즘엔 많이 안 물어보기 때문에 가능성은 낮은 이야기 한번 읽거나 봐라 하는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3문의 서술상의 특징 있잖아요. 얘는 별로 풀이법이 없어요. 너무 다양하게 나와서. 다만 하나 팁을 드린다면 되게 다른 선생님들은 되게 무식한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예 시점 4가지 있잖아요. 1인칭 주인공, 1인칭 관찰자, 3인칭 이런 거 그냥 써버리는 거예요. 이걸로 답이 나올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하지만 선택지를 지울 수는 있을지도 몰라요. 무조건 기능을 한다 이게 아니라 시점 쓰고 지우면 아예 시점에 어긋나는 이 시점은 그럴 수 없는데 싶은 선택지들이 분명히 존재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 아예 지우고 시작해라. 뭐 하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 간단하게 볼게요. 6평부터 차례대로 넣어놨는데 여기에 빨갛게 해놓은 거 있잖아요. 얘는 대략적인 주제에 아예 어긋나는 거예요. 왜? 얘는 현대시니까. 가 기준으로 보세요. 가가 연기작품이었어요. 가는 자연의 위대함이랑 상관없는 작품이었죠. 또 가는 현실에 대한 극복의지랑 상관없는 작품인 걸 알았어야 돼요. 산상의 노래니까. 지우고 진하게 해놓은 거 이거를 찾으면서 확인해라 하는 내용이었어요. 되나요? 2번 아무것도 표시 안 되어 있죠? 얘는 노답이에요. 그냥 안에서 읽고 잘 풀어서 해야 되는 문제. 넘어가 볼게요. 3번 관동별곡 고전시가죠? 내용 다 알고 다 떠올려서 해야 돼요. 3번에 1번에 빨간색으로 해놓은 이유. 자연에 대한 화자의 이중적인 태도 그딴 거 없어요. 관동별곡 전체 지워주실게요. 2번 화자의 내적 갈등이 고조된다. 어디서? 진월대와 불정대에서. 관동별곡을 다 아는 사람 말할 수 있죠? 화자의 내적 갈등은 어디서 고조된다? 산이 아니라 바다에 가야 고조될 수 있다. 이러고 지우는 거예요. 이런 다음에 하나 확인하는 건데 물론 내용을 달달달 외우듯이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은 3, 4, 5 중에 답도 한 번에 고를 수 있을지도 몰라요. 다만 1번과 2번은 최소한으로 지우고 확인을 한다면 3, 4, 5 중에 했어야 했다. 뭐 하는 내용 정도죠. 1번 이 소설 전지적 작가 시점이기 때문에 독백적 서술 자체가 성립될 수 없어요. 지울게요. 독백은 혼잣말을 하는 건데 전지적 작가는 거의 정말 작가나 서술자가 거의 같은 사람이라서 독자에게 내용을 전달하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독백을 하지 않아요. 2번 얘는 지운 기준이 복이었어요. 서술 대상에 대한 성찰적인 태도가 드러나고 있다. 서술 대상은 안승학으로 비판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성찰을 할 이유가 없죠. 찾는다면 얘네 중에 써야 됐고 사실 뭐 적절한 거니까 미리 어떤 느낌인지 안 다음에 와서 내가 미리 파악한 내용과 가장 일치하는 걸 고른다 하는 문제였죠. 5번 서리적 표현으로 제기된 의문. 말 자체가 이상하죠. 서리적 표현은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데 형식만 의문을 제기해서 내용을 강조한다 하는 거니까 지울 거기도 하고요. 또 하나 의문이 해소되는 작품이 아니에요. 얘는 뭐니까? 만흥에 대해 다 안다면 분명히 할 수 있는 얘기죠. 지웠죠? 4번 역사에 대한 부정 그딴 거 안 나와요. 지우고요. 1번과 2번과 5번 중에 확인하는 내용이었다고요. 먼저 아예 지워버릴 수 있는 게 있다니까요. 6번 사령이죠. 사령에 대해서 알았다면 대략적인 주제라도 알았다면 할 수 있는 이야기. 인식의 변화 이런 거 나오는 시 아닌데요. 시적 대상에서 화자의 경외감은 존경스러우면서 약간 거리감을 느끼는 굉장히 카리스마를 느끼는 그런 감정 그런 상태를 그런 태도를 얘기하는데 그런 거 나오는 시 아니잖아요. 또 하나 깨달음이 부정된다? 그런 시 아닌데요.
3번이랑 5번을 확인하는 거였다고요. 뒤에 답지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 3번 보기 문제 혹은 내용 문제 나머지 문제들을 얘기하는데 얘는 적절하지 않은 선택지가 이런 유형으로 있으니 이런 걸 기준으로 한번 확인해 봐라 하는 거였고요. 다른 영상에서 강조한 바 있으니까 여기선 막 길게 얘기하지는 않을게요. 이 정도. 올해 코로나로 인해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많았어요. 다른 영상 봐도 이런 거 많이 봤거든요. 올해 뭐 문제가 있었고 올해 아쉬움이 남았고 해도 당신들의 탓이 아니다. 여러분의 탓이 아니다. 하는 이야기 보면 저도 많이 공감을 했는데요. 많이 아쉽고 좀 이렇게 내가 뭐 했나 싶고 뭐 아는 것도 없는 거 그럴 거예요. 근데 그 불안감보다는 그냥 그날의 나를 믿고 착실하게 남은 기간 동안 착착착 준비해 준다면 아마 추능날의 어떤 최선의 결과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고생하셨고요. 며칠 더 고생하셔야겠네요. 그죠? 며칠 더 고생해 주시고요. 저는 여기까지 할게요. 질문 있거나 뭐 더 필요한 거 있으면 댓글로 요청해 주시고요. 저는 이만 물러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화이팅 하세요. 안녕.